안녕하세요. 송재영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공통과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험은 공통과목이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4월 교육청 나형 문제 30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그때의 그 3차 함수하고 모양이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이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 문제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이런 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t-1이라고 하는 것을 좌변으로 넘겨서 t-1분의 ft-f1이다 라고 하는 식이 f'C와 같다라고 식을 만드시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 식은 1,f1이라고 하는 점과 t,ft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수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데 그 C가 어딨냐 하면 1하고 t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개냐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3차 함수가 약간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27에 14x 플러스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 x가 언제 근이 나오냐면 이게 3분의 한 다음에 여기가 7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하고 쓴 다음에 b-의 제곱 7 곱하기 7 빼기 얘 곱하기 얘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7로 싹 묶어보면 이게 7 빼기 1이라서 루트 7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이제 근 두 개가 여기가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쪽에 이제 극소는 3분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변곡점이 여기가 3분의 7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3분의 7을 가운데 놓고 3분의 7에서 3분의 루트 7만큼 더하고 뺀 값이 극대랑 극소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이 3분의 7, 루트 7이라고 하는 게 루트 7이라고 하는 게 2점 몇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하고 7 빼기 2점 얼마 하면 이게 뭐 3분의 4점 몇 이렇게 나올 테니까 1보다는 조금 크죠. 그러니까 1은 뭐 요 옆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하고 요 옆에 있는 어떤 t라고 하는 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를 만약에 여기라고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1,1하고 t,ft하고의 이 평균 변화라고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점, 그럼 뭐 여기 가운데 어디 있겠다라고 이제 c를 찾을 수 있어서 한 개 있다라고 할 텐데, 만약에 t라고 하는 점을 여기로 안 잡고 더 멀리 여기로 잡게 되면 이제 1,1하고 t,ft를 연결한 이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점,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밖에, 요 사이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좀 멀리 갔더니 두 개가 나오더라. 그럼 이 한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하는 것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경계선은 어디죠? 그렇죠.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이렇게 샥 그리면 요 점까지 가게 되면 이 접점까지 갔을 때는 1,1과 요 t,ft 사이에는 하나가 있지만 접점보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벗어나면 이제 왼쪽, 이 아래쪽 하나, 위쪽 하나 있고 두 개씩 등장하겠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제 이 점을 알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값을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알파를 찾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그렇죠. 이게 1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기가 3분의 7이고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7에서 1을 빼면 여기가 3분의 4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 자르면 여기다 3분의 2를 더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가, 요 간격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보면 요 간격이 지금 3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격의 절반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3분의 2만큼 더 가면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3분의 7에다 3분의 2 더하니까 3이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3이다 라고 찾으시면 알파의 최소값 알파는 3이다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얘를 쭉 올리면 이제 이 점에서 다시 접선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역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점과 한 점, 이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3차 함수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띡 하고 만들면 요 점하고 여기서 또 한번 만나게 되면 둘을 뺀 함수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은
뺀 함수를 만들었을 때 1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빼잖아요. 그럼 1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빼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3차 함수로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요 1차 함수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은 여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요 비례의 관계, 1대2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접점하고 나머지 만나는 교점 하나의 관계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거리의 비율이 1대2야.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걸 사용해서 풀면 다시 요 길이가 3분의 4면 그럼 이번에 이 길이가 3분의 8이겠네. 그럼 여기 3분의 7에다가 3분의 8을 더하니까 그럼 요 점은 3분의 15야. 그럼 요 위치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최대는 몇이다? 5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 어딘가에서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계속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점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여기다 다시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놓고 생각해 볼까요?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요 점보다 이 접점보다 더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이 그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t를 더 멀리 보내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평균 변화라고 똑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점이 이번에는 1보다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1과 t 사이에 하나. 그러니까 요 1과 t 사이 중간에서는 다시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뭐 심심하면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t라고 하는 값이 어디까지? 뭐 1보다 작으면 1에서는 이제 값이 없겠죠. 1과 1 사이는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에서는 값이 없는 거고 1에서는 빵꾸가 뻥 뚫려 있을 것 같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또 연결하면 당연히 1과 t 사이에서 하나 나오겠죠, 중간에. 그래서 하나 나올 테니까 계속 한 개가 쭉 나왔다가 1에서만 값이 없었다가 1을 지나가도 계속 한 개가 나왔다가 이제 어디에서? 여기 있는 몇이었죠? 3이었죠. 그래서 3이 되는 순간까지가 한 개였다가 3을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몇 개씩 나오겠다? 2개씩 나오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2개냐 그랬더니 5까지 2개가 되는 거고요. 5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 중간에서는 1과 5 사이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돼서 여기를 지나가면 계속 한 개씩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게 불연속이 되는 1이 아닌 점은 3하고 5가 있다라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둘을 찾으면 이제 3하고 5 더하면 이게 8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T라고 하는 그래프의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몇이냐? 그럼 이제 이쪽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알파가 3이잖아요. 그래서 3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2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뭐 80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항이 좀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요. 이 문제를 혹시라도 이제 뭐 잘 몰랐다가 문제를 보고 시험을 보고 알게 된 친구들은 반드시 작년 4월 교육청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4월 교육청 30번 문제는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f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준 다음에요. 뭘 줬냐면 그때는 t분의 ft-f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이 1 나오게 하는 위치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질문, 최소값이 1이었나요? 뭐 그런 질문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걸 t-0분의 ft-f0 그러니까 이것을 t,ft와 0,f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해서 그 값이 최대, 최소? 최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아라 그랬더니 뭐 요렇게 만들면 요런 점들이 있고 또 요렇게 만들면 기울기가 0인 직선을 만들면 뭐 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은 다른 점들하고 연결하면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오는데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만 기울기 최소인 거 0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 있었거든요.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복습해서 풀어보시면 이 정도 문제는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21번 문제를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시험 볼 때 저도 같이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21번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한참을 고민했냐면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설명의 방식을 고민하다가 시간을 좀 오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미적분,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미적분 중에 무한 등비급수, 그 도형 부분의 프랙탈 합구하는 과정에서 그 꼭지점에서 출발한 비율, 시소의 원리 이런 걸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기하 영상을 보시고, 뭐 혹시 뭐 미적분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이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시면 살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쯤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중학교 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는 6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각의 BAC니까 BAC, 요 각이죠.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쪽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요 각이 이등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이 이등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길이의 비율을 하나 더 줬는데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요 길이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C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보면 코사인 세타 8분의 1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5K잖아요. 그래서 2배의 4 곱하기 5K 분의 요 길이 제곱 16, 이거 25K의 제곱 플러스 16에서 요 길이의 제곱인 36을 뺐더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8이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이게 5K거든요. 그래서 25K의 제곱 넘어가서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이다. 뭐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5하고 5로 약분을 할까요? 5로 약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5가 남고요.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하고 1하고 4하고 1하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찾아보니까 K가 마이너스 5분의 4는 아니잖아. 그래서 K는 1이에요. 그러니까 K가 1이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길이는 완벽하게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5가 됐고,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는 3이다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F, EF라고 하는 요 길이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EF라고 하는 길이를 찾는 게 목표인데, 이제 여기서 비율 관계 시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1이고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이렇게 연장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자, 살펴볼게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면 요쪽에 요 점의 무게를 3이라고 잡고요. 그럼 이게 3이고 얘가 1이니까 얘를 1대 3 거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이라고 잡으면 얘는 그럼 이번엔 9라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풀고,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무게가 2라고 잡고 이렇게 푸시면 요 점의 무게는 얘랑 얘를 더해서 11이 되는 거고, 요 점의 무게는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5가 된다라고 파악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아하 5대 9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길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B2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서 B2라고 하는 길이의 14분의 9를 곱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EF라고 하는 길이가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B2의 길이를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B2의 길이는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B2라고 하는 길이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길이는 4의 제곱 16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했더니 20에서 2 뺐더니 이게 18이 나온다. 이렇게 찾으니까 이게 루트 18이거든요. 그 루트 18 그러면 이게 3루트 2잖아요. 그래서 3루트 2에다가 14분의 9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14분의 27이 나와서 답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비례 관계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비례 관계부터 단순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무게중심 같은 걸 공부하면 우리 무게중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거 설명하지 말까요? 이건 여러분이 영상을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 뭐 어디 이렇게 클릭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이 비율을 몰라. 시소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 지금 뭐 관심도 없어.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요 길이가 지금 길이를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요 길이가 3이었고요. 요 길이가 1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저는 이제 요걸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시소의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 길이를 2라고 하고 요 길이를 3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는 지금 6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넓이 가지고 따져보면 대충 비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까지만 가서 요 길이가 요게 각이 여전히 2등분 되어 있는 거니까 요 길이가 2대 3이었던 것처럼 요 길이가 1이고 6이면 요 길이도 다시 1대 6이 된다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이를 내가 요만큼의 넓이 하나를 S라고 잡으면 요쪽의 넓이는 그럼 1대 6이니까 요건 6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다시 따져보니까 요게 1대 3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S라고 잡으면 여기는 그럼 3S가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을 2대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뭐 2t고 여기는 3t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더하면 4s 더하기 2t고 여기는 6x 더하기 3t니까 그냥 2대 3이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말고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갈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갈라보시면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쪽 영역이 지금 몇이야? 요거랑 요거랑 요걸 더하면 5s 더하기 3t겠죠. 그래서 5s 더하기 3t 요거 대 밑에가 이제 s 더하기 6s 하니까 이게 7s가 나오겠죠. 요거 대 7s라고 하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게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3, 7에 21s 이게 5s 플러스 3t다 이렇게 나오니까 넘기면 16s가 몇이죠? 16s가 3t다 이렇게 나오니까 s라고 하는 값이 3t가 그냥 16s인 거야. 그래서 3t를 16s라고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이제 요 길이가 3t가 이게 16s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t 자리에다가 우리가 16s다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요 넓이 대 요 넓이 길이의 비율이 이게 6대 16이니까 이게 3대 몇이죠? 2로 약분하면 3대 8인가요? 3대 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3대 8 맞나? 그래서 요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3대 8, 3대 8이 아닌데? 5대 9인데? 어디가 잘못된 거죠? 다시 더해봅시다. 요거랑 요거를 더했더니 7s. 그래서 7s 대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하면 3s 더하기 이게 3s 더하기 여기가 5t네요. 잘못 썼네요. 3s 더하기 5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1s가 3s 더하기 5t다 이렇게 나오네요. 3s 더하기 5t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걸 빼면 18s가 5t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것이 5분의 18s다 라고 이제 쓰시면 이 t에다가 5분의 18s를 쓰니까 이게 6s 대 비율이 이렇잖아요. 얘와 얘의 비율이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인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6s 대 얘가 5분의 18 곱하기 이게 3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6을 앞으로 빼볼까요? 그러면 6s에다가 얼만큼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 3을 곱하면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3이니까 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의 9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에 비해서 5분의 9가 됐다. 그러니까 요게 5대 9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공통 문제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간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었을 테니까 다음에 혹시 모의고사보다 이런 문항이 나오면은 살짝 넘어가주는 센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20번 문제죠.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또 이제 옛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 20번 생각해보면 또 생각보다 너무 쉽죠? 위에 가해 조건에서는 이 fx라고 하는 것이 3차 함수인데 최고창 앞의 개수 1인 3차 함수여야 되겠네. 요거랑 지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창 앞의 개수는 4겠구나. 그래서 이게 4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밑에 있는 식에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밑에 분모로 나눠보면 x분의 1분의 fx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x라고 생각해보면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고 있는데 x분의 fx라고 하는 이 값이 3 나온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수항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x가 0으로 갈 때 위에가 이게 만약에 상수항이 남아있으면 얘는 0분의 상수 이렇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어서 얘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3으로 가니까 요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구나. 그래서 a가 3이다 이런 걸 주고 있는 거니까 얘는 좀 비교적 쉬운 4점짜리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우리 이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수열 관련된 문항들은. 그래서 수열 관련된 문항들을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주고 땡땡땡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가 12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 항이 6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열은 어떻게 된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그 다음 항을 만들겠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AN이 더 크면 얘에서 얘를 빼서 그 다음 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6이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앞쪽부터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뒤쪽부터 거꾸로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억을 살려서 요거를 B라고 잡고요. 이걸 이렇게 C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해보는 거야. 만약에 B보다 C가 더 커요. B보다 C가 더 크면 얘에서 얘를 빼서 6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B라고 쓰면 요거는 B 플러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만약에 C보다 더 크면 여기 있는 C에 대해서 얘를 C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써서 얘에서 얘를 빼서 6을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거나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12에서 B를 뺐더니 이게 B 플러스 6이 나왔어 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넘기면 2B가 6이니까 B는 3이다 라고 이렇게 금방 나오겠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B에서 11을 빼면 B 빼기 11을 했더니 이게 B 플러스 6이 나왔다 그러면 B가 지워져서 이게 부정형이 불능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은 3이고 요 값은 9다. 그래서 12, 3, 9, 6 이 형태로 수열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래 것들도 여러분 이제 빼보시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얘가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이제 12가 더 크면 12 빼기 C-6 했더니 C가 나올 수 있냐. 그럼 역시 넘기니까 C는 몇 나와요? 2C가 6이니까 C는 3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 반대로 써보면 C 플러스 6에서 11을 뺐는데 이게 C가 나올 수 있냐. 얘에서 얘를 빼갖고 C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또 이게 CC가 지워지니까 또 불능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C들을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열이 12, 3, 9, 6 이렇게 나가던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2, 3, 9, 6 이렇게 나가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C 값이 3이 됐으니까 이게 10이고 그 다음 얘가 9고 그 다음 이게 3이고 이게 6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수열들을 이제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수열들을 찾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얘는 3이고요. 다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3이고요. 그 다음 앞에 두 개는 차이가 0이니까 다시 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뒤부터는 차이가 3이니까 여기다 또 3 쓰고 또 차이가 3이니까 3 쓰고 그 다음 차이가 0이니까 0 쓰고 이게 땡땡땡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 6이면 차이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차이가 0이니까 이게 0, 3, 3, 0이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다. 이런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한 수열들 중에서 합이 210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번호 몇 번째까지 더하냐라고 해서 이 최대랑 최소를 찾겠다라고 한 거니까 최대는 요게 330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330인데 최대를 번호도 최대를 구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0까지 더하면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최소를 구하겠다 그럼 마지막에 요 두 개까지만 더해서 210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몇 나오죠? 요게 15고요. 요게 15니까 이게 30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수열들의 합이 18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180이 이게 3개 더하면 6이잖아. 6 곱하기 30. 이 3개가 30번 반복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최대치를 찾고 싶다. 그러면 최대치는 두 번째 항도 최대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 최대값을 쓰니까 9가 되는 거고요. A2의 최대값 9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항수는 몇 개냐? 그럼 항수의 번호가 마지막 0까지 다 더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번호가 여기가 이제 3개씩이잖아요. 그래서 3개씩 30개 하면 이게 90개가 나올 거고 9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94개까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3을 더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을 3을 더할 거고 번호는 몇 개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90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빼서 89개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9에다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 더하니까 그러면 93번째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최대는 이거 더하면 몇입니까? 103입니까? 103이고 최소는 96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서 이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수열을 나열해 놓고 뒤쪽에 있는 수열, 그러니까 12AB, 12BC, 6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마지막 6을 기준으로 해서 B와 C의 차이가 6이 나야 되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해서 수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찾아서 이게 이제 총합이 210이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 4개는 30이고요. 이거 뭐 6씩 쭉 더해서 18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3개씩 30번 나와야 되니까 이게 총 90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를 구하려면 맨 뒤에 90개 중에 맨 뒤에 0 빼고 그 앞에 것까지 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15번도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과목이 비교적 문항들은 좀 수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4번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재밌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재밌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시고 F'X라고 하는 게 근이 이제 0하고 2하고 A하고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0하고 2하고 A가 있어. 근데 내가 A라고 하는 값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면 이라는 조건부터 줬거든요. 그래서 A가 0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0일 때 를 살펴보면 이게 0, 0, 2를 갖는 거니까 0하고 0하고 2를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게 F'X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감소하다가 여기서 한번 0 나왔다 다시 감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때 내가 A라고 하는 위치에서 fx를 뺄 거니까 여기가 A잖아요. 그럼 이제 FA라고 하는 선이 여기 만들어집니다. A가 0이니까 F0, 그럼 여기가 이제 0, F0이 나오겠죠. 그래서 F0이라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절대값 씌우게 되면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프는 이제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몇이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2였으니까 요 점이 2겠죠. 그래서 2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해서 뭐 당연히 맞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는 이제 요 니은 요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여러분들이 아예 이걸 A에 관한 함수로 쭉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4보다 클 때가 중요한데 A가 4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A가 4면 이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야. 그럼 이 3차 함수는 당연히 이제 여기 근 3개가 등간격이니까 요 2,0이 변곡점이 되면서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겠죠. 그럼 이제 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게 F'X니까 fx는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올라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값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이 값이 동일하니까 요게 같은 선상에 놓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FA, 그러니까 F4라고 하는 선이 요 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씌워보면 그냥 뭐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X축을 새롭게 X축이 정의돼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죠. A가 4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4보다 크면 요 올라간 높이보다 요건 간격이 있는데 얘가 4보다 크면 이게 더 많이 내려간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내려가면 이 올라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올라간 높이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높이가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전히 여기에서 다시 여기를 이제 A라고 잡았을 때 이 A에서의 선하고 빼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게 새로운 X축이 될 테니까 여전히 얘는 실수 전체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 A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를 또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얘가 더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렇게 조금 4보다 작게 가면 요 넓이가 더 작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더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이런 점들이 2개 나오면서 이제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 그 값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갖는 형식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 다 맞아 라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반드시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에 따라서 뭘 찾겠다? A에 따라서 이 GX라고 하는 것이 극값이 몇 개 나오는지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근이 첫 번째 0하고 2가 있는데 A가 이제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인 상태가 되면 똑같이 이제 그래프가 아까처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래프가 감소했다 올라갔다 감소했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 점에서 선을 쓱 그었을 때 그러면 극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겠구나.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진 상태가 된다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올라간 높이보다 내려간 높이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때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올라간 높이보다 여기 내려간 높이가 더 작을 테니까 이런 형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A가 이 위치거든요. 그럼 이 위치에서 우리가 그대로 선을 그려가지고 절대값을 그리게 되면 그 값은 여전히 그냥 계속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어떤 상태? 여기다 이제 A에 따라서 극대 극소의 개수를 직접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작을 때는 계속 몇 개가 나와? 계속 3개가 나올 거야. 여기가 3인 상태로 이렇게 쭉 등장을 하다가 A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이보다 오른쪽으로 싹 가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간 높이보다 이 내려간 높이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선을 A에서 여기가 A겠죠. 여기서 선을 그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극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갑자기 몇 개로 바뀐다? 얘가 이제 5개로 쓱 바뀌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요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계속 5개가 될 텐데 그럼 0이 됐을 때는 다시 몇 개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0이 될 때는 몇 개죠? 이 점에서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봤죠. 이 점에서 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띠게 돼서 여기서 접어서 올리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값은 1개, 2개, 3개를 갖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가 0하고 2 사이에 등장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A가 0하고 2 사이에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래서 A가 0하고 2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때는 2점, 2점, 2점이니까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에서 또 지우고 또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이 3개의 점에서 그래프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이렇게 반복하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게 이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간에 있을 텐데 A라고 하는 선이 중간에 있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갔냐, 이게 더 많이 내려갔냐, 이게 더 많이 내려갔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가운데가 A가 극값이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접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극값은 계속 하나, 둘, 셋, 넷, 5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5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2까지 계속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까지 계속 5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럼 2에서는 아까 했던 이 그래프의 반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될 테니까 2에서는 다시 접어 올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다시 이제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지나가면 또 몇 개가 나오냐? 그래서 2를 살짝 지나가 보면 또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2를 살짝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살짝 벗어나면 증가하는 양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양이 더 많고요. 다시 감소하는 양이 적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5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제 계속해서 3개가 나오겠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도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대는 항상 5개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계속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이제 영상을 끊고 더 이상 해설을 안 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몇 문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3번 문제는 쉽죠. 13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AN의 합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윗줄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이 수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게 2배 AN 분의 AN 플러스 1에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입니다.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이 수열을 제곱을 했더니 이 값이 AN 플러스 1에 있구요.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런 형식으로 써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N 플러스 1일 때 N번째까지일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N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번째를 쓰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까지를 더하고 싶은 건데 요 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을 N번째까지의 합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더하겠다라고 식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일단 이 앞에 거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거의 제곱이 하나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게 여기 하나 있고, 뒤에 보니까 요거 제곱에 요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곱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요걸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써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더한 거고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요게 하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미리 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봤더니 2의 AN 플러스 1배 AN 플러스 1번째 항에 2배를 이걸 앞으로 묶어냈더니 여기가 이게 지금 제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묶어냈더니 여기 그럼 AN 플러스 1만 하나 남겠네. 그래서 요게 AK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에다가 요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더해서 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윗줄하고 아랫줄은 똑같은데 요 다음으로 넘어갈 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요거 말고 제일 처음에 준 이 조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요 A의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라고 하는 이 식을 1부터 N이 아니라 여기다 M 플러스 1까지로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항이 2배의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에는 A의 M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두 번째 항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여기가 M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써질 거고, 그 앞에 2배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으니까 얘랑 얘가 싹 약분돼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건 요거랑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요 나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2의 M 더하기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찾으시면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골고루 사용해서 대입하시면 빈칸을 채우기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문제까지 할까 생각 중인데, 자, 이제 12번 문제 여러분 어떻게 푸셨습니까? 그럼 12번 문제를 푸는 방식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데 이걸 그래프로 직접 찾아서 코사인 한 다음에 2파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했더니 이 값이 3분의 a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서 이걸 그래프로 완성되게 다 그려놓고 x가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얘를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코사인 그 다음에 2파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게 코사인 2파이 x를 그려놓고 코사인 2파이 x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뭐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려볼까요? 코사인 2파이 x 그러면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걸 2파이로 묶으면 얘가 2파이 앞으로 나가면 얘가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랬더니 출발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요게 한 바퀴 돌아오고 그 다음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있냐 이렇게 해서 선들을 가지고 찾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들을 갖고
이렇게 해서 몇 개 해갖고 여기 해갖고 이렇게 쭉 찾아가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푼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방법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이제 수원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원으로도 풀어봐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만약에 풀었다면 이렇게 푸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위원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코사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니까 이 부분을 내가 그냥 어떤 각 세타라고 취급을 하면 세타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세타가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여기다 x에다 2 대입하면 이게 4파이가 돼 있죠. 2 곱하기 2 하니까. 그러니까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빵꾸가 뻥 뚫려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각이 한 바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와중에 교점이 몇 개냐라고 질문을 한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a가 나오는데 요 a라고 하는 값에다가 몇을 쓰면 이제 마이너스 3을 썼을 때가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요런 때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인 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 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가면 여기는 그럼 교점이 두 개겠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은 몇 개가 나오겠니?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여기는 이제 네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네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요 점을 따져보면 요 점은 a가 몇일 때니? 그러면 a가 코사인 값이 여기가 지금 2분의 1 나오지 않겠습니까?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1 나올 때니까 요 3분의 a가 이거 몇이라고 써야 돼? 3분의 a가 2분의 1인 거니까 a가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는 처음엔 없고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만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몇 나오냐? 그럼 여기 이제 a가 몇일 때? a가 플러스 3일 때는 한 번. 그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두 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A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했으니까 만나는 점, 즉 각의 개수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3까지 오게 되면 그 전에는 이제 만나는 값이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빵개였다가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에 몇 개가 됐고요. 그렇죠? 두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3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는 이제 계속 몇 개가 나오겠어요? 계속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만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넘어가면 이제 다시 4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가 3이겠죠? A가 3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몇 개가 나온다? 다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은 다시 또 빵개가 된다.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의 함수값들이 갖는 것은 0하고 2하고 이 집합, FA라고 하는 이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집합의 원소는요. 0도 되고, 그 다음에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렇게 4개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가 나왔고요. M은 4개. 원소의 합을 n이라고 하면 원소의 합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하니까 9. 이렇게 해서 더하면 13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것도 연습을 해 보시되 원을 그려놓고 원에서 이 a의 값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도 반드시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쉽죠. 마지막에 요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a에 가까워질 때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불연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 요 위에를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x 플러스 4 하나하고 x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밑에 있는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a는 1이거나 아니면 a는 몇이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4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이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첫 번째 1이 되면 여기 x-1이라고 하는 걸 싹 지웠을 때 여기 1로 가까워지면 이 값이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가까워질 때 그럼 1 빼기 b분의 10을 했더니 이게 5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2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b는 몇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하나를 찾은 거고요. a가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4다 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4를 싹싹 지우면 여기 x에다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5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x가 마이너스 4로 가까워질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분의 10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b는 몇이죠? b는 이번에는 뭐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1이 아니지. 이게 5가 나오려면 얘가 2여야 되잖아요. 2니까 b는 그럼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이게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봐라.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0도 하나 나오고요. a 더하기 b 해봐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6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지 약간 헷갈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함수가 등장하잖아요. 요 함수. 그러니까 지금 요 a라고 하는 경계선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1보다 작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 하고 만들면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에서 이게 무한대로 가서 이게 실수전체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요것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2여서 더해서 마이너스 6 나온다.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5월 매대프는 공통 과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